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위한 박은경 언어 독해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네, 리트 강의 기다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리트 강의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점수대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적별로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평균 이하인 분들, 집 리트여도 괜찮습니다. 일단 평균 이하의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언어 이해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 걸까요? 사실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문을 읽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문 읽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과연 글을 효율적으로 독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꼼꼼하게 리뷰를 하게 되면 100% 그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 글을 읽어야 되니까 글에 몰입도 잘 안 되고, 글을 읽은 것 같긴 한데 글자가 막 동동동동 떠다니고, 글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잘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트라는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장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냥 무작정 글을 읽거나 그냥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트 언어 이해는 뭘 묻고 있는지, 내가 이 지문을 읽고 어떠한 포인트를 기억해야지만 문제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균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적인 기초 독해력을 쌓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단락별로 소재가 아니라 소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실 때 요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준 없이 요약하려고 하면 평균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 그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친구들한테 요약하세요 라고 하면 뭘 요약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 뽑는 그 핵심이 출제자가 의도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단락 내에서 어떤 정보만 남기면 될까? 어떤 정보를 가장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의 단락에는 무조건 하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때 그 핵심을 뽑을 때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키워드를 나열해 주셔도 좋아요. 하나의 문장으로서 완결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의 단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해서 여러 번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뽑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평균 정도, 평균에 가까운 범주에 있는 친구들, 자 메모라이징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핵심도 잘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고 구조도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문제들 3개 이상의 문제들을 풀잖아요. 문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 지문의 정보들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래서 메모라이징, 단기적으로 그 정보들을 암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핵심을 제대로 뽑고 있는지, 그 핵심을 내 머릿속에 제대로 넣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로 연결된 데까지 그 정보들이 흩어지지 않는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핵심을 잘 뽑았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와 그 핵심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선택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평균 이하의 친구들은 지문 중심으로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평균에 있는 친구들은 그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하는 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잡았던 그 핵심과 답이 되는 선택지의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답이 되는 선택지와 그렇지 않은 선택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답이 되는 선택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선택지를 하나하나 왜 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 중심으로 공부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결국 답이 되는 선택지는 지문의 핵심과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중요 정보가 답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평균 이상인 친구들. 그러면 좀 잘하는 친구들인데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 독해의 팁이겠죠. 그리고 선택지 안에서의 강약 조절, 선택지 추리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영상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문을 읽을 때 효율적으로 독해할 수 있느냐? 이건 뭘까요? 지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핵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네? 이러한 장치가 있네?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힘줘서 읽어야지? 라는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지문 안에서 강약 조절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내용적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에서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내용이 답이 되는 선택지와 연결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그 부분만 골라서 힘줘서 읽게 되면 당연히 지문을 읽는데도 시간을 줄이고 선택지 안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겠죠. 답이 되는 선택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지문에서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의 유형별로 전략 독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선택지 안에서 강약 조절해서 선택지를 추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점수대별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언어 이해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점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점수보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지문부터 조금 더 다시 다져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하는 것, 즉 선택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어. 아니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지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을까?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문과 선택지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한 요령적 측면, 스킬적 측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순차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우리가 그냥 언어 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듣다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배우잖아요. 순차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지문 독해부터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스킬 먼저 배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스킬 그 자체가 성적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주고 아마 딱 정체가 될 거예요. 나한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예비시험처럼 한번 봐주신 다음에 그 시험을 바탕으로 내가 독해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킬이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리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